자, 교재는 18페이지 부작위범입니다. 자, 1번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방조는 자기도 가능하고 부자기도 가능하죠? 안된다 X.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자기 임무는 법적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도덕, 종교는 빠지고요. 법적이라면 성문, 불문, 공법, 사법, 법률행위, 선행행위, 사회상규, 조리지 전부 다 포함됩니다. 자, 3번도 맞죠? 부자기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자기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맞고요. 자, 4번 동시 충족할 때는 재량에 따라서 부자기로만 기소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부자기범에 대한 교사는 가능하죠? 그쵸? 근데 부자기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해요. 왜요? 부자기니까. 그쵸? 그래서 교사라고 하는 것은 범죄 결의가 없는 자에게 범죄 결의를 만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부자기로서는 불가능하다. 2번 부진정 부자기범에서의 자기범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가볍기 때문에 형법은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규정은요. 부자기범과 자기범이 똑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설 얘기지 법조문 얘기가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죠. 3번 풀었고 4번 볼게요. 아들 낳을 수 있는 사건 나와있죠? 부자기에 의한 사기죄가 된다. 맞고 3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법적인 자기의무라 그랬죠? 여기에는 신의칙, 사회상기, 조리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안된다 X. 답은 1번이죠. 자, 형법에 진정부자기범 미수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죠? 퇴거불응죄. 하나 더 집합명령 위반죄. 이 두 가지 외우셔야 돼요. 이제 3번 가볼게요. 당의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신의칙상 고지 의무가 있죠? 고지 안 하면 사기죄가 됩니다. 4번 풀었고 자, 문제 4번입니다. 판례한다 그랬어요. 자, 1번 볼게요. 진정과 부진정의 구별에 관한 학설은 자, 실질설이 있고 형식설이 있는데 이 형식설이 뭐죠? 이 형식설이 통설이었어요. 통설. 자, 실질설에 따르면 거동범에 대하여는 부진정, 부작용이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반면에 형식설은 결과범은 물론 거동범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맞습니다. 일단은요. 맞아요.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 가끔씩 등장합니다. 자, 2번 가보죠. 부작위에 의한 방조 같은 경우는 보증인지가 있을 필요가 있죠. 부작위에 의한다 했기 때문에. 근데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는 이건 자기죠. 자기로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인적 지위가 필요 없어요.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비판을 갖고 있는 견해는요. 구성요건 요소설이 아니라 위법성 요소설이죠. 자, 기본 강의 때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거예요. 위법성 요소설이다. 답은 3번이죠. 동시 충족하는 경우도 있다 했죠.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뭐뭐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조문에 있죠. 법조문. 구성요건이니까 법조문이잖아요. 법조문에 있는 것은 진정이다. 그쵸? 1번 동그라미네요. 2번 운전자의 사상자 구호조치 의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만자가 틀렸어요. 그쵸? 위법, 적법 가리지 않습니다. 고의과실 가리지 않습니다. 법적이라고 했어요. 법적. 법률이 아니고 법적이라고. 이 법적에는 신의칙까지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안된다 X. 방치면 부작위범이죠. 그쵸? 방치했다고 하면 방조범이죠. 방조라고 해야 돼. 방조. 자, 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것도 아시죠? 그쵸? 선행행위죠. 함께 걷다가. 그쵸? 제방적으로 함께 걷다가 그랬습니다. 선행행위에 의해서 보증인적 지위가 생겨났죠. 빠졌으면 구해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되는 것이다. 이것도 풀었고 3번 위법한 행위에만 한정된다. 틀렸죠? X 3번입니다.
이것도 풀었고요. 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법령 계약 가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신의칙, 조리, 사회상규 가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덕, 종교가 포함되지가 않죠. 틀린 것은 골라라. 1번입니다. 부작이 가능하고요. 동치성 얘기하고 있는 거죠. 동치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가 있다. 여기 부작이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처벌할 수 있다. 동가치성, 동치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가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진정부작위범 미수 가능하다고 했죠? 어디에서? 퇴거불응죄하고 집합명령 위반죄에서. 그쵸? X. 형법에는 예외적 처벌조항이 있다고요. 다시 한번요. 미수 불가능해요. 이론상 불가능해요. 근데 형법에는 처벌조항이 있다 그랬어요. 있다고 했어요. 그게 퇴거불응죄, 집합명령 위반죄라고요. 근데 부진정 부작위범은 거의 다 결과범이기 때문에 미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네요. 동그라미. 법적이다.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안된다. X.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점유금 이전 금지 가처분까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지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범이 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동그라미. 자, 보람의병원 사건이죠.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 조치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의사에게는 방조가 되는 것인데 이게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죠. 이거 틀렸어요. 그쵸?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9번을 가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냈죠? 풀었잖아요. 그쵸? 풀었습니다. 건너뛸게요. 자, 부진정 부작위범과 유기죄는 다르죠? 달라요. 왜 다를까? 유기죄는 법령과 계약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법률하고 계약으로 한정되고 있죠. 그 외에 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그걸 포함하고 있죠? 그걸 포함하고 플러스 뭐가 되어 있어요? 신의칙, 조리, 사회생계가 더 포함되고 있잖아요. 이게 더 넓어요. 이 앞에 있는 보증인의 자기 의무가 유기죄보다 더 넓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3번 풀었죠? 진정으로 풀었습니다. 4번 가볼게요.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 맞죠? 진정부작위범은 뭐예요? 부작위로서 부작위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자기범이 아니고 이걸 부작위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도 부작위, 뒤에도 부작위. 그래서 앞뒤가 쌤쌤이지? 쌤쌤이니까 진짜다 진짜 진정부작위범입니다. 답이 4번에 틀렸어요. 자, 10번 가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보호지인적 지위와 자기 의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구성요건 요소로 보는 견해에 따르게 되면 체계론의 일관성이 없다고 보죠. 그쵸? 왜냐하면 이 자기범 같은 경우는 자기 의무를 우리가 위법성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부자기범에서 왜 구성요건 요소로 보느냐? 그래서 어떤 거는 자기범에서는 위법성 요소를 보고 있고 부자기범에서는 구성요건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체계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비판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는 지문인데, 자, 그 구성요건 해당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갖고 있는 것은 구성요건 요소설이 아니라 이 부분은 위법성 요소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틀린 거예요. 그렇죠? 답이 그래서 1번입니다. 자, 2번 둘 다 자기로서 가능하다. 그렇죠? 자기로서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증인적 지위가 필요가 없어요. 맞는 말이죠. 자, 이것도 풀었죠? 고의과실, 유책, 위법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다. 맞습니다. 그래서 귀책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처벌이 된다. 이 뜻이죠.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고 다니면 부작위범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법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를 소개가 되거나 호칭되고 있다면 상대방의 착오를 제거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나 법무사 아닙니다. 법무사를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착오를 제거시켜줘야 할 보증적 지위 있는 사람이 계속 행세를 계속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부작위에 따른 법무사법 위반죄가 되는 겁니다. 됐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죠. 인과관계 문제입니다. 자, 올해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바르게 표시가 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많이 보셨죠? 그렇죠? 유일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또는 피해자와 제3자의 과실 등
이 다른 과실이 게재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데? 이게 콜라 김밥이지. 콜라 김밥 먹고 죽었죠? 그쵸? 그래도 그와 같은 사실이 이게 뭐죠? 이게 사망입니다. 사망. 사망이라는 사실이 통상 예견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맞는 지문이죠. 자, 2번.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치었어요. 근데 충격으로 보도 바깥에서 걷던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어요. 한 사람은 횡단보도 안에서 걸었고 한 사람은 횡단보도 바깥에서 걸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누구 잘못인데? 이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잘못인 거예요. 그랬을 때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걷던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바깥에 걷던 사람도 똑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부정된다가 X. 아시겠죠? 자, 3번은 처음 보는 판일 거예요. 자,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요. 구체적인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안 된다. 틀렸어요. 이거 틀렸어요. 자, 해설 한번 가볼게요. 해설 가보시면 몇 페이지인가요? 339페이지 가보세요. 가보시면 여기 디귿번 판례거든요. 자,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평균적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 같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피해자 입장을 좀 고려를 해서 판단하라 이 뜻이죠. 그렇죠? 최근 판례인데 처음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좀 받으시고 다시 교재 오세요. 자, 이 사건 아시죠? 음독 자살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이 자살은 피해자의 고의가 개입돼 있죠. 고의가 개입돼 있을 때에는 그때는 땡땡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강간죄만 됩니다. 강간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만 돼요.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어요. 답은 그래서 3번 됩니다. 자, 문제 2번 작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다음 페이지 가보면 19년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년마다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도 나왔고. 자, 2번 갑니다. 자,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을 했잖아요. 근데 후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요. 그래서 사고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누구 잘못이 커요? 이 뒤에 사람이 커요, 잘못이요. 좌회전 금지구에서 좌회전한 사람보다는 뒤에 사람이 잘못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의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이 사람과 사고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요. 아시겠죠? 자, 2번 가볼게요. 이게 다른 사실이 게재가 되었다. 이 콜라김밥입니다. 콜라김밥. 통상 예견이 가능하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죠. 살인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교제 거절을 하자. 그쵸? 때렸죠? 구타하고 또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기본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발생한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죠. 상해를 가했는데 합병증이 걸려요. 그러면 보통 합병증 걸려버리잖아요. 거의 판례가 대부분 인과관계를 인정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급하게 끼어든 다음에 곧바로 정차를 했다. 연이어 급제동했다. 연쇄 추돌했다. 어떤 사건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동그라미. 자, 2번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거죠. 이 답변을 들었어요. 이게 바로 뭐죠? 이게 신뢰 원칙이야.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생략하기죠. 상해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그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과 상해 사이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쵸? 요 답변 때문에. 그쵸?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이제 3번 가볼게요. 요거 판례 아시죠? 낙태를 교사했습니다. 낙태를 교사했다. 심지어는 일으키기까지 하죠. 친권도 행사할 의사가 없다. 병원을 물색을 해주기도 했다.
결국 이 여자가 처음에 거절했는데 몇 날 며칠 생각해봐도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여자가 상당히 실망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낙태 교사 행위와 낙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죠. 봅니다.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까지 안 했다면 난 낙태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결국 낙태를 결심하게 되고 굳이 이 사람 병원이 아닌 이 사람이 물색해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가서 낙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병원이 어느 병원 가서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그쵸? 결국 낙태를 했기 때문에 이 낙태 교사가 인정됐다고 봤죠. 안 된다 X. 4번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서 그쵸? 다소 조치가 미흡을 했고 결국 1시간 20분이 지나서 수혈이 시작됩니다. 그랬을 때 그 신속한 수혈 조치가 지연되었다면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죠. 그쵸? 동그라미. 자, 4번 미음번 풀었죠? 횡단보도를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바깥에서 걷던 피해자가 넘어서 상해를 입었다. 바깥에 그쵸? 그랬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없다 X.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라 했기 때문에 기억, 리은, 리얼 그쵸? 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4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자, 이건 법조문 얘기죠.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결과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법 제17조 얘기입니다. 법조문 얘기죠. 가끔씩 나와요, 출제가요.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 아까 풀었죠? 신뢰 원칙입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3번도 풀었어요.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찰을 했다. 연애 급조정을 했다. 연쇄 추돌했다. 그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낙태교사 사건이죠? 있다고 봤습니다. 안된다. X.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5번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임산부를 강타했잖아요. 그쵸? 근데 사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죠. 그쵸? 맞고 2번 가봅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가스 폭발 사고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죠. 안된다. X. 답은 2번입니다. 그것도 쉬운 거고요. 있다고 봤죠? 자, 고속도로, 야간의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칩니다. 그쵸? 신뢰 원칙이죠? 그랬을 때 인과관계 인정되지가 않는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죠. 왜 문제가 쉬웠다고요? 강신명 사건이라고. 강신명 청장일 때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 다 만점 안 맞아? 문제 만점 안 맞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워낙 쉽게 나왔으니까요. 그렇다고 내년까지 뭐 쉽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때 강신명 때만 쉽게 나왔지 그 이후로는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대비 좀 하셔야 돼요. 자, 문제 보죠.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폭행협박을 하게 되죠. 이를 피하려다가 상해에 이르게 되잖아요. 기본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발생한 사건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쵸?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였다. 무단 횡단한 보행자를 치었다. 신뢰 원칙이죠? 선행 차량에 의해서 연속 역과해버리죠. 인과관계 있잖아요. 그쵸? 음독자살 아까 풀었죠. 피해자의 고의가 개입되어 있을 때 인과관계가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강간치사가 아니라고요. 답은 4번이죠. 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내 나흘 동안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 탈진 상태죠? 그렇죠? 혈액장애,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하게 되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죠. 살인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콜라겐밥이죠. 이것은 다른 사실이 게재가 되어서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사망이 되었다고 한다면 콜라겐밥 때문에 그렇죠?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죠. 없다. X. 답은 2번입니다. 3번도 풀었잖아요. 그쵸? 4번 볼게요. 자, 선행이냐 후행이냐 어느 쪽이인지 애매모호해요. 그랬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로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까지 가로 한번 닫아보세요. 이 후행 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에 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그쵸? 후행 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주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뭐뭐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돼야 돼. 입증.
이거 좀 지울까요? 지울게요. 여기서 가로 열었죠? 여기까지 가로 닫아야 돼요. 이렇게 가로 닫아야 돼요. 그래서 선행인지 후행인지가 누구인지 불명하다면 후행자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한다면 후행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고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 사람이. 그쵸? 이 사람이 증명은 검사가 입증하는 거죠? 검사가 입증해야 됩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8번 가볼게요. 자, 11살 남짓한 어린아이를 두고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열쇠를 돌려버리죠. 그랬을 때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망가의 사이에 사고 사이에 인관계가 있다고 보죠. 그렇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호기심이 많아요. 이 친구는 호기심이 많다. 호기심이 무지 많기 때문에 아버지가 차에서 내릴 때는 키를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끼우고 나왔을 때 이 자체가 과실인 거 과실. 답이 1번입니다. 2번을 가보죠.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려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영장 관리 책임자에게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무죄 별징을 했던 사건이죠. 자, 2번 풀었죠? 2번 풀었으니까 있다고 풀었어요. 벌써 3번 나왔어요. 자, 이것도 3번 나왔죠? 야간에 고속도로 운전, 무단운전, 무단횡단은 보행자, 신뢰 원칙이기 때문에 상당인과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1번 됩니다. 여기까지 합니다.